하여튼 뭐 뵙게 돼서 반갑고,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성과 향상을 위해서 인사관리와 리더십 어떻게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린 후에, 자본주의가 이제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시대별로 경쟁 요소가 무엇인지, 그래서 인사관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 예측도 어렵고 매우 이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변화에 그 변화하기 위해서 인사관리와 리더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강의 시작 전에 뭐 피터 드러커 이제 그 교육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 1954년도에 쓴 경영의 실제의 한 부분입니다. 뭐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피터 드러커인데요. 경영자는 모든 종류의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명의 원천이다. 우리 교재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경영자의 자질과 능력이 그 조직의 성공, 생존 그 자체를 결정한다. 왜냐하면 경영자의 능력과 자질은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유일한 효과 우위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경영자와 관리자들의 역할이 매우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리더십이 이제 왜 필요한지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성과 향상 요소와 조직의 경쟁력이라는 내용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올림픽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들 이제 좋아하시는 스포츠가 있을 겁니다. 스포츠 팀을 이끌고 있는 감독을 평가하는 기준은 뭘까요? 예, 승률이죠. 예. 그 감독이 상대 팀이 너무 강해서 졌습니다. 우리 선수들 기량이 부족해서 졌습니다. 구단으로부터 지원이 부족해서 졌습니다. 이게 변명이 될까요? 예. 감독은 무조건 승률을 높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스포츠팀 감독을 평가하는 기준은 승률이고요. 자, 그렇다면 경영자 혹은 조직을 이끌고 있는 관리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뭘까요? 네, 성과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경영자를, 이것도 이제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입니다. 경영자를 판단하는 궁극적인 검증 기준은 기업의 성과이다. 경영자는 오직 그가 생산하는 경제적 결과에 의해서만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경영자, 조직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외부 환경이 아무리 불리하게 변화된다 하더라도 이제 성과를 이제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조직도 살아남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과를 만들고 성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요.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 대목부터는 우리 교재에다가 메모를 하시면서 이제 들어주셔야 됩니다. 성과를 향상시키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요. 정답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최소 3시간짜리인데요. 1시간에 다 이제 하려고 하니까. 네. 첫 번째 요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성과 못 납니다. 능력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성과가 날까요? 우리 그 회사에서도 여러 직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능력 좀 있는 직원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고요. 그 직원한테 아쉬운 부분이 뭐죠? 욕먹지 않을 정도만 노력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래서 두 번째 요소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이제 동기부여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소는요. 아무리 능력을 확보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꼭 좋은 성과가 나던가요? 작년, 올해 많은 기업들이 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조직도 있을 것이고 현상 유지한 조직도 있을 것이고 또 예년에 비해서 좋지 않은 성과를 낸 조직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운때라고 그러죠. 기회 요인요. 그것도 맞아 떨어질 때 우리는 이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직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데 능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채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입니다. 인사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면 이 두 가지를 잘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그 중소기업들은 특히 뭐 대기업들은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키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은 직원들 교육을 얼마나 시킬까요? 아까 이제 스포츠팀을 이야기를 했는데 뭐 축구든 야구든 농구든 프로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은 그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기량 일제 최고입니다. 그 선수들 시즌이 끝나고 나면 뭘 하죠? 시즌이 끝나고 나면 연봉 협상. 네, 저런 답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네, 또 훈련하죠, 그죠?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인데 왜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합니까? 다음 시즌에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난 시즌의 성과가 좋았다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인재입니까? 그냥 평범한 인재 아닙니까? 그죠? 그 평범한 인재를 데려다가 교육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교육 제대로 못 시키면서 좋은 성과가 나기를 이제 바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이제 저는 이제 고속도로를 많이 이제 주행을 하는데요. 어제도 이제 대구에 이제 갔다 왔는데 요즘 이제 졸음 운전하지 말라고 고속도로에 보면 이렇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문구를 이렇게 막 써 붙였습니다. 이게 졸음이 깨라고 붙인 건지 아니면은 이게 감정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붙인 건지는 모를 정도로 뭐 깜빡 졸음, 번쩍 저승부터 시작해서 이게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거 보고 졸음 깨신 분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위험 표지판 보고 그렇게 경각심 느끼고 주의하고 이러진 않은데요. 우리 이제 젊은이들 바로바로 즉각 반응하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내 전화기 배터리 몇 %만 남았는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고요. 수시로 이제 충전기를 가지고 이제 충전을 합니다. 자기 전화기는 왜 그렇게 충전할까요? 방전되면 사용 못 하니까. 자기 전화기는 수시로 이제 충전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우리 직원들은 혹시 폐배터리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서 최적의 상태로 작동되기를 이제 바라는지.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요. 뭐 이유야 많죠. 일이 많아서 사람이 부족해서 뭐 바빠서 절박함이 없어서 교육 안 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남에 있는 한 회사는 22명인데요. 올해 매출 120억 합니다. 작년에 이제 100억이었고요. 그 회사는 작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무슨 요일에 하냐면 토요일에 합니다. 토요일 날 아침 7시부터요. 11시까지. 이거 오는 이제 20일 날 토요일입니다. 이제 가서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고 있고 또 여기 이제 앞에 앉아 계신데 저 구로에 있는 임플란트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오바이오텍이요. 매주 수요일 날 아침에 8시부터 1시간 교육시킵니다. 52주 내내는 못하겠으나 최소 45회는 하겠죠. 그죠? 연 45시간. 그것뿐만 아니라 관리자들 교육, 관리자들 워크숍도 계속 하는데요. 이번에 또 있죠. 이번 주에. 19, 20, 금, 토 합니다. 또 거기 가서 또 이제 리더십 또 이렇게 강의를 해주고 하는데요. 어떤 회사들은 저녁 7시부터 하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미국과 이제 거래를 하는 회사는 월요일 아침에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노력하는 회사들은 경영 환경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이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해야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고요.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하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1번. 주관식으로 제가 질문 안 하고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편하시니까, 그죠?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1번.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2번. 자, 민주주의는 목소리 큰 놈이 장땡이 아니라 표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수결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요? 한 분도 교육하는데 설마 교육 없다고 답을 하면 될까? 저는 지금까지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없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이 안 좋은 사람은 백날 교육해봐야 안 변하더라 하는 거야.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나죠. 콩한테 백날 교육을 해봐야 팥으로 형질 변화는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콩이 슈퍼콩은 되더라도요. 그래서 교육 중요하지만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채용부터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육시켜야지 교육 효과가 있는 거죠. 근본이 된 사람은 모르고 있다가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변화를 하는데, 근본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주입을 해도 변화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보다 채용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우린 채용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중소기업은요. 올 들어서 뭐 옷이 되었던 골프채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좋습니다. 구매하신 분요. 뭐 다들 구매하셨겠죠? 구매 이제 손 안 드시나요? 예. 혹시 우리 회장님께서는 무엇을 사셨습니까? 신발. 죄송한데 얼마짜리 산지 여쭤봐도 될까요? 10만 5천 원. 너무 싼 거 사신 거 아닙니까? 요즘 구두값도 이렇게 할인이 돼서 한 10만 원 정도면 이제 좋은 거 사는데요. 20% 할인. 120%요.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는 물건 하나 살 때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마음 먹고 매장에 가든 아니면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택을 해서 최종 비용을 지불하는 데까지 시간은 한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3시간? 네. 12만 원짜리 구두 사는데 3시간 소요됐대요. 그래서 막상 사가지고 집에 와서 또 신어보잖아요. 그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AS 하거나 교환하거나 환불하죠. 그죠? 10만 원짜리 사는데도 3시간을 고민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AS 교환 환불합니다. 다 채용해 보셨죠? 면접. 그죠? 면접 1인당 면접 시간 한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될까요? 1시간 이상 있습니까? 1시간 이상. 30분. 1인당 30분입니까? 아니면 서너 명 놓고 30분입니까? 1인당. 그나마 이제 다행인데요. 어떤 회사들은 서너 명 앉혀놓고 30분 보죠. 그럼 1인당 10분이에요. 한 명 직원 채용하면 몇 년 같이 근무하죠? 우리 사람 채용할 때 저 친구는 1년만 근무시키고 내보내야지, 2년 근무시키고 내보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뽑아본 적 있나요? 없죠. 하자 없으면 끝까지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 뽑습니다. 그러면 최소 10년을 같이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면 신입사원부터 10년이 될 때까지 투입되는 총 인건비는 얼마 정도일까요? 기업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한 3억에서 5억 정도 될 겁니다. 회사에서 3억에서 5억짜리 설비 하나 산다 그러면 10분 만에, 30분 만에, 1시간 만에 구매 의사 결정합니까? 30분 만에 우린 1시간에 3억짜리, 5억짜리 내구재를 구매 의사 결정한 겁니다. AS 됩니까? 교환 됩니까? 환불 됩니까? 뽑고 나서 잘못 뽑았다고 후회하신 적 참 많죠. 그죠? 그래서 채용 잘해야 되는데요. 이거 제대로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능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능력을 확보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 동기부여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동기부여 요소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보상이에요. 보상. 우리 사람들은 돈만 받으면 열심히 재미있어서 동기부여되고 일할까요? 또 언제 돈 받았을 때 말고 소시적으로 돌아가면 언제 또 열심히 일했습니까? 밤새면서 성취감 느꼈을 때, 또 내가 모르던 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을 때, 인정과 칭찬 받았을 때,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인정과 칭찬 후배로부터 받았을 때 좋았을까요? 아니면 상사나 선배로부터 받았을 때 좋았을까요?
윗사람이죠. 예. 자, 그러면 윗사람이 아래 직원 인정과 칭찬해주고 직무를 통해서 성취감 느끼게 해주고 성장하게 해주는 것.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말로는 리을로 시작하고 영어로는 L로 시작합니다.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리더십입니다. 기업에 가서 지금 받고 있는 월급 혹은 연봉 수준에 만족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몇 퍼센트나 손들까요? 작년 1년 내내 전국 다니면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8명밖에 없었고요. 올해는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22명이 월급에 만족한다고 손을 들었어요. 또 기업에 가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1년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31.6%입니다. 그래서 팀장급 이상 임원들이나 한테 우리 회사 이직 직원들 많이 하는데 이직 사유가 뭘까요? 라고 물으면 첫 번째로 답하는 것이 연봉이 낮아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연봉이 낮아서 그만두고 가면 우리 이제 현대에서 우리 좌장님께서 오셨는데 현대로 입사합니까? 삼성으로 입사합니까? LG로 입사합니까? 어디로 입사하죠? 주변에 있는 고만고만한 데 갑니다. 연봉 깎여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연봉 수준이 낮아서 그만둘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 때문에 이제 그만둡니다. 리더십 때문에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 뭔지 아십니까? 또라이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또라이 질량 불변의 법칙. 그런 것도 좀 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회사 왔어. 근데 또라이들이 많아서 도대체 회사만 오면 동기가 저하되고 숨을 못 쉬겠어.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꾹꾹 참았어요. 그러다가 또라이 하나가 그만둬서 이제 숨 좀 쉬겠구나 했어요. 그랬더니만 없던 또라이가 고만한 또라이가 또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회사는 내가 이제 못 다니겠어.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거기 가도 또라이들이 또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라이 질량 불변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또라이가 안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또라이 장본일 가능성이 99.9% 나는 거예요. 그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또라이 질량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만 주면 다 동기부여 되겠다 싶지만요. 그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들은요. 우리 직원들이 만족하는 수준만큼 연봉을 인상해 줄 수 있는 지불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으로 그 동기부여하는 데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런 인정과 칭찬, 성장, 성취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무언가를 줘서 동기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외적 보상이라고 하고 사람들 속에서 마음 속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리게 하는 것 이제 내적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내적 보상을 어떻게 이제 강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그리고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방법은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인사니까 제가 뭐 인사 조직 구조, 평가 제도, 인사 정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생산 관리 시스템, 품질 관리 시스템, 원가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중소기업들 가면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60년 된 회사도 이제 가서 컨설팅을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다 취약한 것은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가 정비가 안 돼 있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관리자들이 제대로 양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업 1세대가 계신 분 회사는요. 있을 때까지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연세가 이제 70대고 이제 80대가 되셨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 회사 확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지시에 의해서 회사가 움직였어요. 관리자들은 스스로 가야 할 방향을 찾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결정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시한 것만 열심히 잘하고 그래서 지시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확 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제일 취약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고 헌신하도록 이제 동기부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이제 곱하기입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모든 요소가 다 이제 갖추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회사에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질문을 이제 바꾸겠습니다. 회사와 직원 간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시 여기 오신 분은 다르네요. 네.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가 없으면 이 공식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시스템을 갖추면 이제 제대로 일을 해보려고 하는구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요. 어느 회사에 이제 중소기업입니다. 직원 한 60명 되는 회사 컨설팅을 갔는데 사장님께서 한의사를 불러가지고요. 직원들 한 명 한 명 진맥을 하고 30만 원짜리 보약을 해주셨어요. 보약 받아보신 분 계시나요? 회사에서? 네.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도 꽤 복리후생이 좋은 회사였는데요. 보약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도 이렇게 보약을 해주는 따뜻한 정이 있는 회사가 아직도 있구나 하고 이제 직원들한테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보약 받으셨다면서요? 참 좋겠네요. 이렇게 물으면 하수 컨설턴트입니다. 저처럼 고수는요, 보약 받으셨다면서요? 이렇게 떠봐야 됩니다. 그렇게 떠봤더니만 직원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보약 받았습니다. 사장님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희들 건강 생각해서 보약해 주셨는데요, 존경합니다. 우리가 원하던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 반응은요, 보약 받았는데요, 차라리 돈으로 주시지. 세 번째 반응은요, 보약 받았는데요, 보약 먹여놓고 밤새 우리 부려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 사장님은 첫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내가 보약 주면 우리 직원들 다 내 마음 알겠지. 근데 신뢰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경영자나 관리자들이 어떻게 신뢰를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뢰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교재 밑에 있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의 다양한 속성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다소 불확실한 상황일지라도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확실한 상황, 저 사람 따라가면 살 수 있어. 확신이면 누구나 다 따라갑니다. 근데 저 사람 따라가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잘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고 했을 때 선뜻 따르고자 하는 의도, 그것을 신뢰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보고 신뢰력을 판단하느냐? 말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말을 더 믿을까요? 행동을 더 믿을까요? 그래서 언행일치가 매우 중요하고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솔선수범이 중요한 거죠. 솔선, 늘 앞장서서 수범, 모범을 보인다. 아무리 이 리더들이 여러 가지 갖춰야 될 능력 요소가 있는데 그걸 갖추었다 하더라도 언행일치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리더십 요소는 언행일치와 솔선수범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돼야지 여러 가지 시스템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왜 말씀드렸냐 그러면 신뢰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우리 직원이 이제 왜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됐는지를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1.0, 2.0, 3.0 이런 이야기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본주의 1.0은 이제 고전 자본주의고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고 시장이 알아서 잘 작동하면 되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1929년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좀 개입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자본주의 2.0입니다.
근데 정부가 어느 정도만 개입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개입을 하게 되니까 신자유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정부 이제 너무 깊숙이 시장에 관여하지 마라. 이제는 기업들한테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맡겨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본주의 3.0이 등장을 했는데 너무 이제 사익만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이제 터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자본주의 4.0 대중자본주의입니다. 근데 대중의 실체가 이제 별로 없으니까 곧 이제 잠깐 있다가 이제 사라졌는데요. 그때 나와서 이제 중요해진 것이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근데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후속 조치죠.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의 일정을 사회로 돌려주는 거예요. 사후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한 발 앞서간 것이 자본주의 업전형, 인간 중심의 이제 자본주의 CSV, 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입니다. 기업들이 경제적 가치도 추구하지만 미리 사회적 가치, 환경 가치를 같이 고려하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경영을 한다. 플라스틱은 친환경이 아니는 거죠. 그래서 자연으로 쉽게 환원이 될 수 있는 플라스틱을 처음부터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는 개념.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간 중심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게 되면 성과만 내면 모든 것이 다 이제 용서가 되고 기업도 돈을 잘 보면 다 용서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볼 부분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 수정 단계에 이제 접어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4의 물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오늘 처음 들을 단어인 겁니다. 제1의 물결, 농업사회였고요. 경쟁 요소는 영토였습니다. 제2의 물결, 산업사회, 증기기관 등장 이후에요. 자본이 경쟁 요소였습니다. 80년대 초반 퍼스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이제 정보사회로 전환이 되었고 경쟁 요소는 지식과 정보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지식과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요. 사람이 계속 이동을 하는 거죠.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인간 중심 사회가 되었고 사람이 경쟁 요소고 직원들이 우리 회사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경쟁력이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업에 가보면 직원들 수준이 어찌냐에 따라서 회사 성과가 많이 이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 잘하고 교육 잘 시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원 기반 이론이라는 것을 하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통적인 경쟁 요소들은 한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전에는 기업마다 보유하고 있는 설비가 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동소이합니다. 원부자재 거의 비슷한 데서 다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쟁 우위들을 가지고 차별화하는 데는 한계가 왔고요. 또 우리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 불확실하고 예측 못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3년 뒤, 5년 뒤 예측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제 몇 개월 뒤도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창의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필리핀보다도 못 살고 북한보다도 못 살 때는 일본을 벤치마킹하고 독일, 미국, 뭐 이렇게 영국 벤치마킹하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요, 수출 수입 규모는 2011년부터 줄곧 세계 8위입니다. 수입 수출 규모는요, 선진국입니다. 어디 가서 배우거나 뭐 할 그게 없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은 비록 500억, 600억 밖에 안 되지만 그 업계에서는 세계 3위, 5위 이내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창의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기존의 이제 경쟁 요소들은 다 대동소이한데 그러면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기업의 어떤 그 성과, 경쟁력을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는 가치가 있고 희소하고 모방이 불가능하고 경쟁사에서 대체될 수 없는
경쟁 요소,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사람밖에 없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밖에, 인적 자산요. 그래서 G의 재기 웰치도 people first, then strategy. 전략 아무리 잘 구상해도 그걸 추진해낼 사람이 없으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제 그 유명한 경영자들은 사람의 중요성을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원들이 매우 소중한 이제 자산이 되어가는 이제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잘 이제 채용을 하고 교육을 했으면 아까 이제 노력하도록, 헌신하도록 동기부여해야 되는데, 동기부여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 이게 젊은이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욕구, 다음 페이지에서 더 설명드리겠으나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로 이제 또 나눠지고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서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는 비판을 받습니다. 욕구가 단계별로 발생한다고 해서요. 근데 사람의 욕구가 단계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 상황에서는요. 생리적 욕구 발생하고 존경받고 싶고요. 성장하고 싶고. 이게 동시에 이제 여러 욕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데,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먹고 사는 거 일단 먼저 해결돼야 되겠죠. 그죠? 생명으로부터 내 재산 이런 것들 또 손실 보지 않고자 하는 이제 욕심이 생기고요. 이게 단계별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또 하나는 알더퍼의 ERG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축소시켰습니다. existence, 존재 욕구. 우리 회사에 오면 먹고 사는 거 해결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relatedness요. 우리 회사에 오면 동료나 상사하고 관계가 원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이걸 원하는 거죠. 또 우리 회사에 오면 내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직장인들한테 이 세 가지가 또 명확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충족시켜 주려고 그러면 어떤 그 동기 요소들이 있는데, 위생 요인요. 외적 요인다. 밖에서 나한테 주어져서 근무 환경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요. 그 다음에 동기 요인요.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 직무 자체에 대한 거, 인정받고 성취감 느끼고 이런 부분들요. 이런 요소들도 동기부여 요인이 되더라. 그리고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이런 거 혹시 남녀 간에 어떻게 연애를 잘 해볼까 혹시 소시적에 그런 거 이제 관심 가지고 보신 분도 계시나요? 에리히 프롬은 to have, to be. 사람은 소유 욕구도 있고 존재 욕구도 있다. 소유 욕구도 있고 존재 욕구도 있다. 근데 이제는 이 to have, 소유 욕구보다는 우리 젊은이들은 to be, 이런 거죠. 진정한 행복은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 관리자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자극시키고 충족시켜 줄 거냐 하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하는 겁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요. 우리 교재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건 이제 설명 생략하고 이제 넘어가고요. 이건 다시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욕구가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불만을 느낍니다. 그런데 충족이 되고 나면 무엇을 느낄까요? 만족이죠, 그죠? 근데 이 결핍 욕구는 부족하면 불만을 느끼는데, 충족이 되고 나면 만족이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만만 사라지는 무불만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결핍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요소가 돈이라는 겁니다. 돈은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되지 않으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불만을 느끼는데요.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더 준다고 해도 동기부여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 등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소득 수준 증가함에 따라서 미국 사람들 중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가 될까? 한 4, 50년간에 걸쳐서 실질 소득은 2배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30%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내외 왔다 갔다 하더라. 그 다음에 이스털린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인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어떻게 변할까를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수준 소득이 증가할 때까지는 행복 지수가 비례해서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자 행복 지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그래서 돈이 꼭 유일한 동기부여 수단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핍 욕구는 부족하면 불만을 느끼는데 충족되면 불만만 사라질 뿐 만족이나 동기부여는 되지 않는다. 충족이 되고 나면 만족과 동기부여되는 것은 성장 욕구예요. 자,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여기 오신 분들 이렇게 연령대를 보니까 60년대, 70년대를 다 경험하셨네요. 50년대를 경험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요. 그럼 질문을 드립니다. 고향이 서울이신 분들을 제외하고요. 1년에 닭 몇 마리 드셨습니까? 60년대, 70년대? 1년에 몇 마리예요? 아니면 1년에 몇 번이에요?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온 가족이 다 먹거나 이랬죠, 그죠? 네. 요즘은 1년에 우리 애들이 자녀나 손주들은 1년에 닭을 몇 마리 먹을까요? 제가 저번에 이렇게 질문하니까 우리 20대들이요. 1년이 아니라 일주일에 이렇게 물어야 된대요. 네. 그래서 60년대, 70년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배가 고파 봤어요. 또 대학 합격은 했으나 등록금이 없어서 입학을 못 하신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매우 중요한 동기 요소가 뭐냐 그러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60년대, 70년대 보면 우리 엄청나게 잘 살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시각, 우리 회사의 경영자들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리 20대, 30대 직원들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니네가 배고픔을 몰라서 어려움을 몰라서 이 정도면 다 만족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배에 기름이 잔뜩 끼어서 말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또 우리 설이나 이제 한 달 뒤면 추석인데요. 선물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어떤 선물을 주죠? 갈비 세트요? 와, 좋은 회사네요. 네. 햄, 참치 뭐 이런 거죠, 그죠? 저도 회사 다닐 때 참치는 안 사 먹었던 것 같아요. 어떤 회사는 과일을 주기도 하고 고기를 주기도 하고 지난번에 어떤 회사는 쌀을 줬대요. 그것도 몇 킬로그램짜리 줬냐고 물어보니까 10킬로그램짜리 줬대요. 택배로 보내줬냐 어떻게 했더니까 들고 가게 했대요. 직원들은 좋아할까요? 나 차도 없어요. 차라리 직원들은 3만 원짜리든 5만 원짜리든 상품권 주면 내가 원하는 거 살 텐데 회사는 선물 주고 좋은 소리 못 듣고 동기부여 안 되고 왜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뭐 먹을 거 하나 딱 들고 가는 거 보면 선물 준 것 같고 뿌듯하고 하지만 받는 사람은 어때요? 또 어떤 회사는 가면 우리 회사의 복리후생 중에 뭐 어떤 게 좋은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녀들이 대학교에 가면 등록금 줍니다. 50% 줍니다. 뭐 전액 줍니다. 왜?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 못 간 서러움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니까 등록금 주면 오래 다니겠지 그거 받으려고. 근데 요즘은 내 나이 30이야. 아직 사귀는 사람도 없어요. 속전속결로 올해 애를 낳는다 하더라도 몇 년 뒤에 그 혜택 받을 수가 있어요? 20년 뒤에. 근데 나는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 안 해. 매력적인 복리후생으로 받아들여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저거는 임원 몇 명, 고참 부장 몇 명, 지네들만 누리려고 만든 복리후생 제도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동기 요소가 우리 직원들한테는 전혀 동기부여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이제 먹고 사는 거는 기본이고요, 어떻게 하면 좀 같은 거 하시면 인정과 존중을 받고, 내가 이야기할 때 중간에서 상사가 말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업무를 통해서 내 전문성 증대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을 더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 눈높이에서 동기 요소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20대, 30대들요, 40대 이상은 신경 안 써도 별로 안 써도 됩니다. 아시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기 요소, 월급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취감, 인정, 일 자체, 책임감, 성장과 발전, 우리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동기 요소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강조해야지 돈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요, 돈이 다는 아니다 하는 것도 설명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요즘 가끔 이제 기업체 가서 강의하면 묻습니다. 돈은 우리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수단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결같이 다 수단이라고 대답해요. 근데 평소 생활은요, 돈을 목적으로만 생각하고 하는 거죠. 돈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는 거죠. 그럼 또 묻습니다. 돈은 기업 경영의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면 다 수단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꼭 돈이 다가 아니다. 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게을러 터져서 일하기 싫고 책임 회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것을 본성으로 느끼고 있고, 또 조직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헌신, 목적 달성, 성취감, 또 책임을 즐기고, 어떤 관점에서 시각에서 볼 거냐 하는 거죠. 우리 뭐 피그말리온 효과, 로젠탈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을 어떤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서 동기부여 시키냐 할 거냐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린 이유는, 옛날 우리 이제 60년대, 70년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만 주면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하고 가끔 성희롱 당하더라도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꾹꾹 참았어요. 근데 이제는 돈이 다가 아니다 하는 거죠. 옛날에 일은 누가 했어요? 노예와 전쟁 포로만 했습니다. 산업화 이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무엇을 하더라도 먹고 사는 거는 할 수가, 배금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회사에 입사하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힘들어도 어때요? 꼭 참고 끝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평생 직장 없어지고 평생 직업이라고 이제 하니까 직원들도요, 내가 똑같이 월 200 받으면 이 회사에서 인간 대접 못 받으면서 200 벌래, 저기 가서 존중받으면서 200 벌래, 뭘 선택하겠어요? 물론 우리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요, 똑같이 200 주면 어떤 직원하고 일할래? 열심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할 사람, 부정적이고 그냥 책임 회피하고 이렇게, 그래서 채용도 잘해야 되고요. 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생계 유지 수단만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욕구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요즘은 잘못 주게 되면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더라 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기업에 가면요, 지금까지는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사장님이 누구 연봉을 더 올려줘, 누구 승진시켜줘, 이걸 정했어요. 옛날에는 그거 다 받아들였어요. 지금은요, 기준이 뭔데요? 원칙이 뭔데요? 내가 왜요?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죽어도 만족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축소를 하고 하게 되면 또 로얄티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는 돈만 가지고 이것보다는 일에 대한 의미, 삶에 대한 의미, 성장 욕구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시하게 되었고, 이제는 존재 자체로서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찾고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이렇게 강조되는 시대가 이제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 동기부여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 돈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추가를 했는데 앞에서 들었던 그 매슬로우가 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 존재는 의미 있는 일을 선호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에 의미가 없으면 삶의 의미도 없어진다. 내가 이 일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해서 이 조직에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돈은 좀 적더라도 어때요? 자기 존재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들은, 경영자들은 일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지만 일의 의미와 가치도 일깨워주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많은 이제 관리자나 경영자들이 그럽니다. 다 이론 좋은데요,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하수, 중수, 고수의 차이는 뭘까요? 하수, 중수, 고수의 차이.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바둑을 두었는데요, 한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6, 7급입니다. 근데 같이 바둑을 두던 우리 친구 중에 하나는요,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교사하고 있는데요, 아마 3단입니다. 똑같이 35년 바둑을 떴는데 그 친구와 저와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계속 제 경험, 감으로 바둑을 떴고요, 그 친구는 바둑 이론 정석을 공부했습니다. 그 차이예요. 얼마 전에 알파고하고 한판 했던 이세돌은 하수입니까? 중수입니까? 고수입니까? 고수예요. 이세돌은 바둑 정석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는데 정석대로 두나요? 정석을 버립니다. 그게 고수죠. 그냥 이거 내가 20년 경영하고 20년, 30년 이 일을 했어, 내가 잘 알아, 이건 그냥 경험과 감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조직에, 우리 상황에 어떻게 응용해서 좋은 성과를 낼 것이냐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거 이론이야, 우리 회사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영원히 하수인 거죠. 영원히 하수입니다. 다 골프 좋아하시는데 세계 1위 골프 선수, 남자든 여자든 다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은 코치나 감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계 1위도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는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해줄 거냐. 그래서 직원들은 상사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 또 몸담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면 회사 나와서 일하는 것이 재미있고 보람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사관리하는 사람들, 또 모든 관리자들은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신뢰, 자긍심, 보람과 재미를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인간 존중의 경영이 아닌가. 우리 교재에 보면 박스 이렇게 3개 쳐져 있는데요, 인간 존중 경영은 3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처우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2번째 배려 어떻게 하느냐, 3번째 육성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처우는 복지와 환경입니다. 이건 사실 껍데기입니다. 돈 조금 들이면 저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체 가보면 사내에 체육시설 있는 곳 많습니다. 근데 갖다 놨는데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이야기하면 영혼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직원들 마음과 행복을 배려하지 않고 껍데기만 갖다 놓은 겁니다. 저것까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3번째는 육성입니다. 잠재 역량 개발해 주는 거예요. 구미에 있는 중소기업에 갔습니다. 매출 160억 합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8년 동안 직원들한테 지속적으로 보약을 해준 회사입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 한 35% 정도 됩니다.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라 그러면 회장님 앞에서 사장님 앞에서도 손 잘 안 듭니다. 직원들. 여기 성수동에 있는 한 회사 창립 40주년 기념 때 제가 가서 특강을 해줬는데 컨설팅 진행 중이라서 회장님 사장님 다 앉아 계신데 두 분 눈 감으라고 하고요.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니까 130명 중에서 몇 명 손 들었을까요? 딱 2명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나이 70입니다. 또 한 명한테 물어봤어요. 왜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사한 지 2개월 됐습니다. 요즘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 회사는, 구미에 있는 회사는 무려 한 35%가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물론 보약도 8년 동안 해줬지만요, 구미는 옛날 브라운관 만들던 메카였습니다. 오리온 전기, 한국 전기초자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그 회사에 근무하던 많은 직원들 또 일자리 구했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중소기업에 와서도 이제 면접을 봤대요. 근데 사장님은 그 면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만약 경영을 잘 못해서 문을 닫으면 우리 직원들도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일자리를 구걸하겠구나. 내가 경영을 잘해야 되겠다. 자, 그런 마음이 직원들한테 다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직원들을 위한다 그러면 실력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능력이 향상이 되면 회사 성과 그냥 절로 좋아지는 거죠. 우리 회사 인사관리 수준은 인사 담당자 수준이고 우리 회사 품질관리 수준은 품질 담당자 수준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feel used, 회사 성장하는데 우리 사장님 돈 버는데 내가 사용됐다, 나는 그냥 수단에 불과했다, 이런 느낌 갖도록 하면 안 되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조장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자본과 노동, 갑과 을, 경영자와 직원, 이렇게. 그래서 feel used,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하면 안 되고 feel valued, 여러분들 덕분에 회사가 이렇게 경영할 수가 있고. feel used는 뭐예요? 내가 월급 주니까 지시하고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 근데 밑에 feel valued는 여러분 덕분에 우리 조직이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고. 다르죠. 오는 느낌이 이제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 기업은 두 가지 요소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일이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입니다. 우리 직원들 어떻게 이제 잘 해서 성과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각 회사에 미션, 비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는 성과 무조건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해요? 우리 직원들이 해요. 직원들이 회사에 와서 얻고자 하는 건 뭡니까? 먹고 사는 거, 존재 욕구 해결돼야 되고 관계, 원만하고 신뢰할 만해야 되고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두 줄로 요약하면 우리가 인사관리를 하고 관리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목적은요, 이 두 줄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직의 성과 향상과 발전,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성장과 행복이요.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추구해야 될 겁니다. 회사의 성과 향상과 발전만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의 성장과 행복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거는 희생을 강요하거나 착취를 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 직원들의 성장과 행복만 생각하고 회사의 성과나 발전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부도가 나겠죠. 그래서 늘 이 두 가지가 우리 관리자들이, 인사 업무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목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영 환경을 둘러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화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겁니다. 한 5분, 10분 정도만 더 하면 되나요? 자, 21세기 경쟁 요소는 뭐고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규모, 설비나 인원을 늘리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속도,
신제품 개발이나 업무 처리 속도, 납기 속도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이, 단축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둘 다 하면 참 좋으나 요즘 규모를 확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나락으로 이제 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규모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10분, 속도를 높이는 것이 이제 답인데요. 빌 게이츠는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서 1980년대는 품질 경쟁 시대였다. 품질이 좋으면 가격이 비싸도 시장을 장악하고 팔렸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는 뭐 일제, 미제, 독일제 이런 거 되게 좋아했고요. 근데 요즘은 품질 기본 싼 가격입니다. 품질 기본 싼 가격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경기도 광명인데요. 광명 KTX역 옆에 이케아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있나요? 이케아? 정작 거기에 살고 있는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요즘 부산 가서도 이케아 가본 사람 있냐면 손 들고요. 광주 간 사람도 손 들어요. 광주에 가서도. 왜 갔나고 물어보면 싸고 괜찮았어요. 혹시 직구 해보신 분 있습니까? 직구? 직구가 뭔지 아나요? 어떤 분들은 직구하면 야구 투수가 던지는 직구 커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해외 직접 구매예요. 그 왜 하냐고 물어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싸니까,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없는 제품이라서. 이제는 다 싼 걸 사요. 품질 기본 싼 가격이요. 21세기는 품질 기본 가격 싸고 속도전, 누가 먼저 시장에 진출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장악하고 제각을 받느냐도 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신데요. 정상 가격 주고 사면 이거 얼마죠? 직접 안 사서 잘 모르시죠? 회사에서 직원들이 다 사주셨죠? 직접 사면 이거 얼마예요? 100만 원 내외예요. 몇 달 뒤에는 이게 얼마가 돼요? 30만 원, 50만 원 공짜예요. 성능 나빠졌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제품이지만 먼저 진출하면 제가격도 받고 마켓쉐어도 장악하는데요. 후발주자가 되면 제가격도 받지 못하고 시장 장악력도 이제 낮아집니다. 그래서 21세기 기업의 승패는 규모가 아니라 속도가 좌우한다. 시스코 시스템즈라고 전 세계 이제 통신 장비 1위인 회사, 거기에 존 챔버스 회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덩치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늘 이기진 않지만 빠른 기업은 느린 기업을 늘 이긴다. 그래서 이제는 속도가 이제 경쟁력이다 하는 거예요. 속도가. 자, 그러면 이제 속도를 어떻게 이제 높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 공식 다 아시나요? 에너지는 힘은 질량 곱하기 속도. 우리 교재에는 세제곱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 오타가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고 교재에 있는 것은 아직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이론입니다. 기업이 속도를 높이는 방법 M, 모티베이션. 직원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할 거냐 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다른 동기 요소들도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C가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C는 컴피턴시입니다. 역량입니다. 아까 능력이 있어야지 좋은 성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제대로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중소기업들 가보게 되면요. 심한 경우는 입사한 지 한 8년, 10년이 됐는데 교육 한번 못 받아봤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가끔 만납니다. 일 제대로 하고 싶은데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C는 커미트먼트입니다.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로열티, 충성도입니다. 요즘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무에 대한 만족도, 몰입도 높일 것이냐, 우리 회사에 대한 만족도, 몰입도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최대의 관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C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는 겁니다. 소통. 소통의 시대 하는데 소통 잘 안 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는 업무적인 내용도 소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서적인 내용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정서적 소통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정서적 소통이 안 되면
업무적 소통 제대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인사 리더십이니까 업무적으로 우리가 소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핵심 가치. 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뭐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이런 거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이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명확하게 모르시는 직원들이 많고 관리자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가치가 뭐냐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자, 가치라는 것은요, 이겁니다. 이 페이지는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생각을 하면서 따라 적어 주십시오.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갑을 하나 이렇게 훅 던졌습니다. 저거 결과예요. 결과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앞에 제가 집어 던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하려면 무엇을 집어 던지는지 좋을지 그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을 우리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을 가치 혹은 가치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핵심적으로 지켜야 될 행동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는 거예요. 경영의 목적은 뭡니까? 이익 창출, 또 피터 드러커는 그게 아니라 고객 창조다. 또 요즘은 기업이 생존하기 어려우니까 지속 가능 경영이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요. 자, 이익 창출이든 고객 창조든 지속 가능 경영이든 저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전략 전술 일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우리는 이 극대화하고 고객 창조하고 지속 가능 경영하지만 뇌물 주고받지 않는다. 절세는 하되 탈세는 하지 않는다. 옵해서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 관리자들은 어떻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 만들어 놓은 것이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가면 공통 역량 혹은 핵심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역량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다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 행동 규범을 우리는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거죠. 돈만 추구한다 그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다 보면 옥시클린 같은 회사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해진 겁니다. 경영 철학, 경영 이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핵심 가치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고요. 잠시 눈을 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각자 생각하시는 북쪽을 팔 전체로 가리킵니다. 하나, 둘, 셋. 예, 눈을 뜨고 다른 분들하고 나하고 가리킨 북쪽이 같은지 다른지 한번 봐주실까요? 예, 손 내려주시고요. 예. 자, 우리 회사에서 전 직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하는데 옆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 탈출해야 됩니다. 같이 교육에 참석하시던 여기 계신 분들이 판단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모두 북쪽문을 향해서 탈출하면 저는 무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직원 북쪽문을 향해서 탈출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생각하는 북쪽이 다 다르면요. 2016년, 2017년 경영 현황 어렵습니다. 모두 열심히 북쪽을 향해서 갑시다라고 하는데 각 조직과 개인들이 생각하는 북쪽이 지금처럼 다르면요. 그래서 그 방향이요. 우리 회사가 우리 조직이 어디로 가려고 해? 경영 전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달성해야 될 경영 목표가 무엇인데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회사가 추구하는 미션, 비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냥 줄을 세워서 누구 돈 더 주고 누구 조금 돈 성과급 덜 주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통해서 이런 성과를 개선하는 것이고 역량평가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 그리고 행동을 개선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평가의 목적이 그래서 단순히 서열화, 차등 보상 이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성과와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예입니다. 스탄 맥크리스탈이라는 장군인데요. 전선
수없이 넓은 전선, 언제 어디서 어떤 전투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고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사령관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면 속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들 실력을 키워주고 목적이 뭐야? 그리고 다 신뢰를 해.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즉각 실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탄 맥크스탈 장군이 강조한 것은요, 모든 내용을 공유해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전략 방향, 달성해야 될 목표, 그 과정에서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걸 다 알게 되면 어때요? 스스로 다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공유해라. 책임은 내가 진다. 결정은 네가 해라. 자율적으로 다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력이 이제 빨라지는 겁니다.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사관리라는 것은요.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요, 이제 빨리 마감을 해야 되니까요. 요즘 이제 채용 공고내도 우리 중소기업들은 직원들이 잘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사마천이 한 이야기인데요. 조농택목, 목기 능택 조호화. 새가 나무를 선택할 수가 있지, 나무가 어찌 새를 선택하느냐. 이제는 직원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제 선택받는 그런 이제 둥지가 되면 되고요. 두 번째는 관리자들의 리더십입니다. 직장인이 이직하는 것은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상사를 떠나는 것이다. 아까 이제 시작하면서 또라이 질량 불변의 법칙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부시키면요, 우리 직원들은 회사를 보고 입사하고 상사를 보고 퇴사한다. 이거 제가 아까 공지 안 했는데 사진 한 장당 500원씩 제가 받을 겁니다. 사진 한 장당 500원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관리자 리더십도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이 사진이 액자에 담겨서 제 책상 위에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시집 오면서 이 사진을 보고 할아버지가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사각턱이 비슷합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아니고 이분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도산 사상을 접하게 되었고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그래서 제가 아직도 거짓말 못하고 포카페이스 못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손해 본 적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김남민 하면 정직한 사람, 진정성 있는 사람, 이렇게는 이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공유하고 싶은 도산 말씀은요, 우리 교재에 있는데,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그대가 먼저 건전인격이 되라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보면 다른 사람 보고 변하라 그러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 다른 사람 보고 변하라 그러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원칙을 지키고 건전한 인격이 된다면 굳이 다른 사람 보고 변하라 그러고 비판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인사관리 또 리더십이 추구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리더고 이제 건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리더는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 타인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다. 직급이 높고 나이 많다고 다 리더 아니고요. 직급 낮고 나이 어리다고 또 여성이라고 리더 되지 말은 법 없습니다. 직급 고하, 나이 많고 적음, 남녀를 떠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다 리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 리더의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조금 가서 실천을 한다 그러면 우리 회사 쉽게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이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두 달만 참으면 뭐가 됩니까? 가을이 됩니다. 가을이 되면 온산 물들겠죠. 나 하나 물든다고 온산 물들겠습니까? 나도 물들고 너도 물들면 온산 물들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 건전인격 된다고 뭐 달라질까요? 나도 건전인격되고 너도 건전인격되면 최소한 우리 회사,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우리가 원하는 멋진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1시간 10분 동안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